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에게 이미 점령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로 이미 벌써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고 중국의 병방국가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장간첩 우리 김동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은 빨갱이 또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편에 또 극적인 반대편에 또 황준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대회를 했는데 이재명 이놈이 하루 만에 이제 날아갔단 말이에요. 날아갔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로 한번 보십시오. 위에 띄워주시면 지금 저기 황 장관님, 예. 저기 지금 저 이재명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 정상회의를 해서 네.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트럼프가 또 간다고 예고를 하고 일본에 들리기 전에 네. 26일 날 그러니까 네. 가서 네. 저렇게 다 만나서 사진도 찍고 네. 만찬도 했는데 여기에 그 간다고 전부 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신문 방송에서 다 출국하는 것을 봤는데 네. 여기 없는 겁니다. 뭐 하냐 그랬더니 네. 그때 또 이제 여기는 참석 안 하고 네. 우리 교민들하고 뭐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참 저기 이상합니다. 턱수염 달린 저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있잖아요. 저 인도죠, 저 사람. 인도 같습니다. 인도 총리겠지. 전부 지금 서로 트럼프를 만나서 뭐 친교도 삼고 여러 가지 하려고 전부 애쓰는 판에 네.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저걸 정상회의 참석 목적으로 출국을 했는데 네.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계속 이런 것들이 뭐 저기 지금 트럼프 지금 웃고 있는 거 봐요. 근데 이재명은 저기 없잖아요, 저 사진에. 예. 없는 것은 내가 볼 때에 트럼프가 지시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재명 너 오지 마, 이 자식아. 그럴 얘기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 왜 저기를 안 가고 싶겠어요? 저 사진 뭐 찍고 제가 보기에는 싶어서. 오늘 내일 되면은 또 대통령실이나 네. 여기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저 상황이 뭐 그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 협상. 그렇지. 관세 협상을 뭐 위한 어떤 뭐 조치다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아니 저기 왜 저 지금 그 이재명 사진이 왜 없어요 저기? 이재명 저 영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저기 저 사람들도 영어 못해. 저 인도네시아 뭐 이 사람들도 영어 못한다고. 요즘 정상들은 기본 영어는 다 합니다. 근데 이재명 쟤는 기본 영어도 안 되나 봐요. 아 근데 빨갱이라서 또 빨갱이 아니 편들어 주고 그것도 하나 또 하나는 참나 이 트럼프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속여 먹었잖아요. 내가 볼 때에 내 해석은 이래요. 트럼프가 나는 이재명이가 여기 오면은 나는 사진 안 찍겠다. 반드시 그렇게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속여 먹었잖아요.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은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는 놈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또 반드시 연방제로 북한에 넘길 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상종하겠어요, 저 이재명이하고. 드디어 이제 김현지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김동기 선생님, 예. 평양에 사실 때 네.
뭐 하면하고 하며하고 예. 그 발음이 예. 그 평양의 발음은 어떻게 돼요 주로? 평양에 사투리가 있는데 네. 평양은 하면 이렇게 또는 하면은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안 쓰고 하문, 하문. 하문, 아. 하문이라는 하문, 네. 하문.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이게 표준어인데 표준어를 안 쓰고 하문. 뭐 평양말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는 문화어 표준어라고 하는데 네. 평양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사투리, 사투리가. 지방 방언이 있습니다. 뭐 네. 평양에서 많이 쓰는 말이 그렇게 하면 네. 그걸 그렇게 하면이라는 말을 킥하면 네. 뭐 킥하면 대간 문 면자를 안 하고 문을 문. 그렇게 하면은 킥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김현지의 발음이 드디어 탄로가 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그 하면 예. 면이란 말을 안 쓰고 예. 하문 있잖아요. 예. 이게 음성에 나왔어요 드디어. 어. 그러면 김현지는 이거는 평양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뭐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 어떤 유튜브에서 잡아냈더라고 그거를. 그 발음을. 그 말을 한 사람이 네. 그 이제 뭡니까 조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음성 분석하는 그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네.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몇 군데서 김현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광주 발음이 아니다. 전라도 발음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북이나 네. 연변. 연변. 조선족 연변. 그쪽 발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음성 분석에 대한 제1 권위자는 숭실대학교 교수 있잖아요. 숭실대학교가 그 음성 그 주파수 있잖아요. 주파수 가지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숭실대학 그 음성 분석학 교수가 내가 그 광화문에서 그 비닐 투쟁할 때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지금 내 그때 싸울 때는 문재인하고 싸웠는데 문재인의 발음에 대하여 벌써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문재인의 발음에 대해서. 최고의 음성 분석학은 숭실대학교 그 교수인데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어서 또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 김현지의 발음을 통해서 최소한 연변 발음, 조선족 발음, 그 다음에는 평양 발음, 이것으로 지금 이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 발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레이시아 대회 마치면 일본을 들렀다가 지금 그 부산에 김해공항으로 아침 8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시간은 제가 다음에 차후에 내일 내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은 부울경, 경북, 대구, 그 다음에 또 경남 전체는 다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전부 비행기 활주로에 쫙 들어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올 때 그 비행기가 한 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황선 장군님 그 비행기가 보통 막 2대, 3대 들어오죠. 통상 미국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근데 수행하고 수행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 격추 안 당하기 위해서 똑같은 비행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내용물은 거기 헬기를 2대 싣고 들어온다 그래. 헬기도 갖고 다닙니다. 헬기도. 이야, 참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산에서 하룻밤 자면서
시진핑하고 대화를 하고 시진핑은 바로 간다 그래요. 이제 시진핑은 대화하고 끝나고 이제 간다 그러고 그 다음 날 이제 경주에 와서 연설하고 바로 자기는 떠난다.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지금 떠올랐는데 경주에서 연설만 하고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시진핑 하고 이제 부산에서 호텔에서 이제 대담하고 그리고 시진핑은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이재명은 또 꼽살이 끼려고 또 부산에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거 못 믿어요.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고 내가 볼 때에 나는 패싱시킬 것 같아. 완전히 패싱시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시청자들도 한 번 들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여 들어야 이게 반복 교육이 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왔어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 내 분수를 지켜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법은 뭐냐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 그래서 헬라 철학에 능수했던 그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능수능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다시 또 너에게 하는 말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 띄워봐요. 이도 교수님 읽어봐요 이거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왜 이동호 교수님 보고 이거 읽으라 그러냐 하면은 이동호 교수님은 한 번 한 말을 다시 하면은 지옥 갈 줄 착각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계속 반복.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고 바울이 이걸 헬라 철학의 능란하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야. 선동론에도 나옵니다. 반복하라고요. 그래요? 예. 오, 반복하라고. 예, 선동론에 저희가 그 주사파 핵심 들어가면 선동론을 다 배우거든요. 김동식 교수님. 예. 그 마지막 교육 받을 때 땅굴 속에 들어가서 예. 뭐 커피숍도 있고 뭐 한국에 있는 게 그대로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서울말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가르치는 사람이 잡아간 거예요. 자진 입국한 거예요. 서울말 그 당시에 저희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2명인데 아, 2명인데. 한 사람은 납북 어부인 것 같아요. 하하.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희한한 게 납북 어부 그쪽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들도 전부 다 가명을 쓰기 때문에 네.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는 그냥 성씨만 제가 하 선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하 씨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본과 거기에 납북자들이 묘양산에 가서 그 관광하는 사진이 한번 실렸었어요. 이렇게 전면에 거기에 얼굴이 있어서 저는 그거 보고 이 양반이 납북자구나 라는 걸 알았고 당연히 그때 제가 그 서울말을 배울 때에는 자기가 뭐 납북돼서 왔다 어떻게 왔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안 몰랐습니다.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자진월북 같아요. 이 양반은 그 용산 출신인데 외고대학교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 갔다가 왔어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뭐 납치된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본인이 자진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2명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그 독일에서 저 김일성 자진 그 누구지? 아 오길남 오길남 씨요. 그다음에 저 윤희상도 있고. 윤희상. 예. 윤희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두율도 있고. 송들도 있고. 예. 독일에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독일이 거기 독일은 뭐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완전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면 가라 하고. 그때 이 동서독이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60년대에는 이렇게 통행은 아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가는 게 상당히 그 자유로웠던 시절이라 그때 이제 서독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유럽 쪽에 유학 가 있던 우리 유학생들이 맞아요. 그 당시에 독일에 맞아요. 북한이 그 동독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다가 대사관을 지어놨는데 네. 그 대사관 안에 공작관들이 몇 명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집중적으로 유학생들에 대한 공작을 했죠. 해방 이후로 그 뭐 납북 어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북한으로 잡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글쎄 지금 뭐 한 몇백 명 정도 갔다가 못 온 사람도 아마 100단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당시에 어민들을 납치를 했는데 네. 결정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목적이죠. 네. 그때 당시 공작원 역량이 부족하니까 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공작 교육이나 훈련을 네. 시켜서 다시 난파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잡아놨거든요. 음.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납북 어부들 중에서도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그다음에 좀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북한에다 떨궈 놓은 겁니다. 못 나가게 납치를 해놓은 거죠. 실제로 그 중에 난파 공작 임무를 받고 난파됐다가 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납북 어부 중에. 그다음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납치를 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말과 환경, 지리,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네. 그때 저한테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줬던 그 강사 중에 네. 납치된 고등학교 학생도 있었습니다. 와. 근데 그 당시에는 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상대 강사가 납치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하. 그때는 대표적으로 천안에서 농고 다니다가 납북된 이명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 이 양반이 저하고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교련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련을? 예. 근데 옛날에 교련했거든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 때 교련을 배워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여기 와서 알았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납치가 됐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납치돼 가서 저희한테 교련을 가르치는데 나이가 뭐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으니까 되게 친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그 이름은 모르겠고 저희한테는 와서 자기는 마씨성을 가진 마선생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선생 했는데 네. 근데 말투를 보니까 네. 충청도 말투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서울말, 그다음에 경상도말, 전라도말, 충청도말 그 정도는 네. 대충 구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당신이 북으로 들어왔냐라고는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물어볼 그 수는 안에서는.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좀 해요. 그 자기가 형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자기가 막내다. 네. 그 다음에 자기는 천안에서 살았고 농고를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잡힌 다음에 조사를 받는데 네. 수사관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만큼 되는 앨범을 갖고 왔어요. 앨범을. 예. 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 그걸 보여주면서 예. 여기서 본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 오호.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다 찍었죠 이렇게. 허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납치된 사람들이라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야, 여기 와서. 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명우 씨가 납치된 게 1978년도에 홍도에 피서 여름에 놀러 갔다가 친구하고 납치된 거예요. 하하. 그 친구가 홍근표라고 이 친구는 천안 상고를 다녔어요 그때. 오호. 아마 이게 중학교 친구인가 아마 그렇구나. 같은 동네 친구 같아요. 고등학교가 다른데도 같이 놀러 갔던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또 자료를 보니까 그로부터 딱 1년 전인 1977년도에도 또 두 명이 납치가 된 거예요. 또 납치됐구나. 이야, 네. 그때는 평택 사람 고등학교 학생이 납치된 거예요. 호호. 그 4명을 제가 다 봤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예. 세상에 참. 근데도 기가 막히네. 사실은 뭐 납치자 단체나 이런 데서는 저한테 와서는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얘기한 거를 다 듣고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납치된지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과 문화를 배우는 강사로만 알았고 분명히 뭐 북한 남쪽에서 온 거는 알았는데 그 오는 과정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것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 애들을 납치는 안 하거든요. 스스로 기순하는 것은 받아줘도 우리는 아니 국정원에서 납치할까? 이 북한하고 남한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네. 공산당원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거는 이건 걔네들한테 일도 아니에요. 이야. 납치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이야. 목적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어떤 그 생명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권이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뭐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든 갖다가 말하자면 활용을 해도 납치를 해도 그게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정당화가 되고요. 이야, 세상에 참. 그거를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그거는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똑같네. 알라를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 북한 내 어떤 공산주의자들 하여튼 북한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제거하고 죽일 수도 있다. 참난. 근데 지금 북한이 왜 한국에 대해서 전쟁을 안 일으킬까? 왜 그럴까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는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못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 일으킨다. 일으키지 못하는 거는 저는 100% 주한미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대한민국만 있다면 주한미군이 없고 한국군만 있다면 지든 이기든 아마 맞짱 떠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6.25 전쟁 때처럼. 그렇지.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한미 그 상위 방위 조약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 맞아요. 때문에 북한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장관님, 주한미군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해요? 주한미군의 위력이? 당연하죠. 우리가 해방도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해방된 거고 6.25 때도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6.25 때는 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미동맹을 휴전협정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맺어놨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6.25에 7월 1일 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6.25 전쟁 이후에 80여 년간 전쟁도 억제하면서 우리 경제성장 한강 기적이 이뤘던 것은 저는 80% 이상이
그 한미 동맹 때문에 아니 100%야 100%. 아니 20% 정도는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한테 넘겨. 아니 왜냐면은 한미 동맹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동맹입니다. 상호 동맹을 그렇지. 우리는 뭐 상호 동맹이라는 것이 저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줄 게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김동식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미군이 없었으면은 김정일이까지 또 김정은이도 조금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단독으로 있으면. 그런데 그게 제가 딱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198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김정은이가 제정신 갖고는 남심을 못하죠.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으로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김동수 선생님, 북한하고 한국하고 잘 사는 것이 뒤집어진 적이 몇 년도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죠. 저는 70년대 초, 근데 60년대 말 71년, 71, 72년도에. 아, 예. 그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도 봐도 70년대 초반 딱 지나고 나니까 중반부터는 꺾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매점에 가도 뭐 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이 옛날에는 이 저 광복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저 발전소를 갖다가 수력 발전소를 수풍 발전소 지어놓고 전부 다 북쪽에다가 공업 시설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북한이 좀 많이 발전했었는데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네. 북한은 소련이 러시아가 안 줬어요 그거를. 안 주다 보니까 쟤네들은 끼켜봐야 화력 발전소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는 뭐 비가 오면 그런 뭐 생산이 되는 거고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발전 용량 그러니까 네. 전기 생산 용량이 적으니까 네. 70년대부터도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네. 환한 전기불 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황해도에? 예, 황해도 살 때? 예. 아. 그러니까 맨날 그 저 뭡니까 석유 등잔 키고 밥 먹고 북한에 초도 없어요. 초도 없어요? 예. 왜 초가 없을까? 초도 그것도 화학 제품 아닙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초 만들 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석유 그냥 갖다가 단지에다가 심지 뽑아가지고 호롱불. 호롱불. 그냥 그거 켜놓고 네. 맨날 그거 켜놓고 밥 먹으니까 밥이 맛있는지도 모르고 배고프니까 먹긴 했는데 어렸을 때도 그랬지. 제가 대학 가서는 평양의 중심에 또 이건 특수대학이니까 네. 제가 다녔던 대학은 불이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또 불이 가요. 평양에도. 왜 또 불이 가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한국하고 한중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개혁 개방을 하면서 네. 자본주의를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유를 안 줬습니다. 원유를 안 주니까 북한의 경제가 다 선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꼬라박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고난의 행군까지 그래서 갔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참 물어볼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은 임실 할아버지 영상 그거 한번 들어봐요. 임실의 그 직파간첩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원래 들어올 때 저 인천에 그 송현동 있잖아요. 예. 송현동으로 저 우리 김동식 대표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예. 델다 주고 그리고 두 명을 예. 두 명만 내려놓고 예. 그 델다 주는 조가 또 따로 있다며요. 예. 예? 그 친구들은 그 안내원이라고 하는 친구 따로 있습니다. 안내원. 예. 그래서 이 두 명이 같이 송현동으로 들어온 거야. 예.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임실에 있는 할아버지. 해준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만. 모든 폭동과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저 위에, 예.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예, 북한 공작 지도부죠.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네. 안 저기 된다. 안 한다. 목사님 구호까지 다 내려줬어요. 당시 우리가 쓰던 모든 구호는 북한에서 다 내려온 구호 말까지 다 정해서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 신년 1월 1일 달 되면 그 전년도 투쟁 평가하고 잘한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금년도 투쟁 과제 뭐 하라, 그 다음에 매 시기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호를 가지고 싸우라고 계속 지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더 효과가 있는 일일지라도 저 위에 지시 없이는 절대로 그렇죠. 안 한다는 예. 얘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조의 지시를 어기면 그거는 그 뭡니까 그 수령의 지시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건 반동분자입니다. 우리 김동식 박사님도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였어요. 모든 것들이. 저희는 이 나오기 전에 네. 그 일정을 네.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거를 장차관들하고 부서에서 앉아서 다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오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령을 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 때에는 이 숫자로 나오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지령을 많은 내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도 무전을 통해서 저쪽으로 보고를 하니까 많은 내용을 갖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 방안대로 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일방한 대로 할 것. 네. 예. 그리고 사람 이름을 그 무전에다가 사람 이름을 넣어주면 네.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전문을 갖다가 해문을 하면 해독을 하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일대상 일대상을 접촉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머릿속에 일대상이 누군지를 압니다. 일대상은 목사님, 뭐 이대상은 저 홍장군님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나오니까 일대상 하지 말고 이대상 해 그러면 목사님 빼고 홍장군님 가서 저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약속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말이 맞네.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특히 뭐 데모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곳에서만 일어나면 그냥 아무 어떤 그 지령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막 하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지령을 똑같이 내려서 똑같이 행동을 해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지. 이게 뭐 동네 하나씩에서 일어난다 제멋대로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지시를 꼭 내려주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모든 지시는 경찰청국에서 해요. 저희는 이제 정찰총국 소속이 아니니까 아니고 노동당 소속이니까 노동당에서 지시라고 하는 거는 100%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참 정말. 자, 그다음 이어서 또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46년대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다음 46년대부터 남로당에 박헌영한테 포섭됐다는 거야. 김대중이가 이게 증언하고 있잖아 지금 할아버지가 46년대부터 그리고 46년대부터 김대중을 자기가 잘 안다고 이 지금 전향한 이 간첩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다음 또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이동호 교수. 제2의 김대중은 저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이다. 아니 그 박헌영 이상입니다. 제가 김대중을 20차례 이상 만났거든요. 왜 또? 이 나쁜 놈아. 왜 간첩을 왜 20번 이상 만나고 난리야. 그때는 제가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참나 기가 막힌다. 그래서 김대중을 1대1로 뭐 당사에서도 만나고 동교동에서 가서도 만나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도 만났는데 다시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돈 받았죠. 김대중은 꼭 끝날 때 되면 비서를 내보냅니다. 비서를 내보내고 꼭 이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약간 반쯤 돌아서요. 네. 돌아서서 이 안주머니에서 이제 꺼내서 네. 꼭 그것도 돈을 세서 줘요. 네. 그 단위가 어느 정도야 그때? 뭐 그때 이제 학생 시절인데 제가 80년대니까 그때 한 번 만나면 100만 원씩 줬으니까 많이 받았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이 많이 받았어. 근데 보통 그 우리 김동식 박사님은 그 투입할 때 보통 그 저 10,000불 이상 미국 돈 10,000불 이상 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활동 여기 남한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기간에 따라서 돈. 기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은 가지고 나옵니다. 관악산에 가서 쓰레기통 밑에서 돈 파봤어요? 저희는 관악산. 돈은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묻어주죠. 묻어줘. 왜냐하면 저는 위에서 돈을 지고 나오니까. 하하. 예. 세상에. 제가 여기 나와서 처음에 1차 때 나왔을 때는 네. 관악산에 안 가고 저는 네. 수유리에 갔습니다. 수유리? 예, 수유리에 가서 수유리면 우리 동네하고 가까운 데인데 여기. 여기서 가깝죠. 근데 그 수유리 또 왜 갔어요 거기는? 거기에 애국지사 양일동 선생 묘가 있습니다. 그 양일동 선생 묘가 그 수유리의 그 도봉산 아니 근데 올라가는 양일동을 알아요? 국회의원 양일동 말. 국회의원이 아니고 애국지사. 양일동 박사 아니야? 애국열사 애국지사입니다. 독립. 그 이름이 다르구나. 예, 옛날에 다른 사람이네요. 독립운동하던 분. 그 양일동 선생묘가 네. 그 도봉산 등산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야. 그 밑에 이제 그 약수터가 있고 그 양일동 선생묘가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꼭대기가 이렇게 딱 있어요. 언제 다음 주에 나하고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 그 가도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90년에는 그 당시에 5만 불. 그때 5만 불이면 그때 환율이 한 725원 정도 했거든요. 큰 돈이지. 그때 5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한 4천 원, 4천이면 아마 뭐 강남에 집은 못 사도 맞아요. 그 전세는 충분히 아니 살수 저기 있어요. 잠실 아파트가요 230만 원이었었다니까요. 그건 옛날이지. 옛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묻어놨고 네. 두 번째 나올 때는 어디다 묻어놨냐 하면 남양주에다가 묻어놨습니다. 남양주 참 근데 별데 다 다니셨네. 저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이야 세상에. 강원도에서 캐다가 강원도 양양에서 파다가 근데 양양에도 갔어요? 예. 이야 와 휩쓸고 다녔네 그냥 전국을.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세상에 참난. 그래서 양양에서 그 뭘 팠어요? 그때 무전기하고 야 무전기를 그 당시에 앞에 조각 묻어놓은 걸. 그 안내조라고 그 우리 공장원들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네. 그 해안까지 와서 묻어놓은 거를 아. 그때 제가 파다가 아. 그렇게 해서 남양주에다도 묻어놓고 헤헤. 경기도 이천에도 묻어놨습니다. 참 전국에 안 다닌 데가 하나도 없네. 안 다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남에도 갖다 묻어놓고요. 네. 그래서 성남 그 모란 쪽에 있는 그
공원에다도 갖다 묻어놓고. 전환 목사님이 지금 또 비상 메시지 보내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할아버지 그 임실 할아버지 영상을 다시 이어서 또 한번 들어보시면 자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아니 그 앞에 거부터 들어봐. 문재인 제2의 그 앞에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아니 그 앞에 거부터 다시 들어. 하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이동호 교수님. 예.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만났을 때 김대중은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주사파였으니까요. 그 한민전 방송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옆에 지금 죽었는데 연대 출신 제야 담당 비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김대중한테 한민전 방송을 매일 1일 리포트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대중 그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는 뭐 여러 군데 할 이야기인데 김대중이 아직 김대중 측에서 저한테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를 소송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동지 한민전 방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반만 갑시다. 그러니까 한민전을 가지고 전술 토의를 했다고요. 김대중하고 저하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대협은 인원을 댔거든요. 시위를 대고 그러면은 김대중도 필요하면 어떤 전국을 타고 놀려면 전대협의 동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똑같이 같이 나가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김대중이 때리고 그다음에 전대협이 거기서 점거 농성 시위하고 이런 식으로 맞췄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 김대중은 저하고 한민전 지침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한민전 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당시 주사파에 지령 내리던 통전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저랑 같이 수행했으니까. 근데 이동호는 이제는 내가 저 좌파라고 부를 게 아니라 간첩이라고 불러야겠네. 전 아직 여기 이제 왜냐면 여기가 몰랐으니까 아직 간첩까지는 안 가고. 아니 간첩이야. 그 간첩이지 뭘. 아니 그 김동식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 김동식이 몰라줬잖아요. 자 계속 들어봐요. 또 할아버지 영상 계속 한번 들어봐. 이어서 이 할아버지가요 사실은 그 저한테요 문서를 북한에 있었던 것부터 문서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나한테 가져와 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할아버지의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 퓨리탄에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요 기상천외한 내용이 다 있는 거야. 이 할아버지 영상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광주 사태에 대한 영상이 있을 텐데 광주 사태 영상 없나? 광주 사태 이거는 광주 사태에 관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찾아봐. 없어? 그 왜 없지? 있는데 광주 사태를 일으킨 사람은 김대중이라는 거야. 김대중. 북한에서는 광주 사태를 어떻게 가르쳐요? 북한에서는. 뭐 북한은 늘 하는 것대로 네. 광주 사태는 광주의 의로운 민중이 항쟁을 일으킨 거다. 그게 그 민중이 뭐 예를 들면 의식화되고 뭐 미국을 반대해서 항쟁을 일으킨 거다. 의로운 항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로운 항쟁이다. 예. 그게 이제 북한이 일으켰다고 그 교과서에 쓰였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뭐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는 그때 그때는 김동희 선생님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예. 되구나. 제가 광주 사태 일어난 다음에 네. 8개월 만에 네. 8개월 만에 대학을 갔습니다. 8개월 만에 김정일 군사대학을 예, 예. 그때 거기 가셨구나. 갔는데 아하. 아무튼 제가 15년 동안 대남공작부서에 있으면서 광주 사태에 북한 우리가 뭐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그거 안 했겠나 뭐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서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걸 뭐 물어보기도 이 공작부서에서는 과거에 했던 얘기 또는 했던 일에 대해서 다른 공작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여기에 나와 있던 난파되어 있던 저도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80년 이전에 여기 남한에 침투해 있었다면 네. 그런 광주 같은 일이 생겼으면 아마 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할 일이 없나 해가지고 가서 봤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와 있던 사람이 가서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지령을 줬겠죠. 빨리 네. 가봐라. 그렇죠. 근데 이 광주 그 사태가 일어난 그 기간이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거든요. 네. 공작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북한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개입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미국 CIA가 네. 내가 광주에 가서 발언해가지고 내가 그 광주 사태 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3군데서 내가 고발당했어요. 예. 고발당해가지고 날 보고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 광주 경찰서로. 근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 가면 강제로 구인을 하겠다. 좋아. 나는 수갑 차고 강제로 끌려가면 가지. 나는 스스로는 안 간다. 왜냐하면 내가 수갑 차고 내가 깜빵도 몇 번 갔거든요.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갔는데 그러면 오히려 뭐 효과가 더 일어나니까 수갑 차고 그냥 번쩍 들고 나도 누구야 이진숙처럼 말이야 수갑 차고 번쩍 들면서 말이야 효과 100% 내면서 광주로 질질 끌려가는 걸로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간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서울로 이송해 주겠다. 자기들이 이제 계산 더하기 빼하기를 해보니까 이송해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종암경찰서로 왔어요. 왔는데요. 이게 광주 사태에 대하여 30년 미국은 30년이 지나면 그 비밀 문서를 해제하게 돼 있어요. 예. 황 장로님. 네. 그 대충 맞아요? 맞습니다. 네, 30년 지나면 비밀 등급이 점점 하향되다가 마지막에 대외비까지 확정되면은 네. 이제 공개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게 이제 30년 지나면 이제 뭐냐면 당사자들이 거의 다 죽을 나이 아닙니까? 네, 당사자들이 그런 것도 있고 죽을 나이가 되면은 이제 공개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그 절차를 밟는데 이제 이거는 뭐 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다 네. 증명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오픈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에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또 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뭐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청와대에서 녹음이 다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게 맞습니다. 기록되죠. 기록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CIA 보고서인데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또 이도 교수님. 예. 이건 미국 CIA가 공개를 했단 말이야. 예. 5.18에 대하여.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미국 CIA 비밀 보고서 요약 5.18 관련. 첫째,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네.
김대중하고 합작품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그 남한에 네. 이제 저희가 학생 운동회 5.18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그 이제 그 토의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토의했던 내용이 5.18이 사실상 광주에서 그러니까 김대중은 사실 저거 일으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5.18이 아니고 5월 20 며칠경에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뭡니까 그 투표에서 만약에 질 경우 부정선거를 빌미로 전국 동시 폭동을 일으킨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동호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5.18에 대한 확실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동호잖아. 그렇죠. 이동호가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예, 예. 대학교 다닐 때야?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80년이니까요. 저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 왜 그 저 광주 사태 삐라를 그 옥상에 올라가서 왜? 제가 이제 그때 부산시에 그러니까 그 기독청년연합회 총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생 때 아니야? 아니, 고등학생 아닙니다. 이제 그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80년대 김대중이 그 하기 전에 김대중을 만나러 갔었어요. 부산 기독청년연합회 총무로. 오호. 그래서 누가 안내했냐면 당시 부산 지역에 있는 김대중의 비서였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남자였어요. 하숙 치면서요. 간첩이네. 예. 그러니까 평생 부산대학교에서 살았어요.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우리를 김대중한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저 그 우리 김동식 박사님 간첩들끼리도 예. 저 북한의 지시 없이는 서로 못 만나요? 누가 간첩인지 어떻게 알고 만나요? 아 그렇구나. 다 이렇게 밀봉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야 세상에. 지령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야 기가 막힌 놈. 그러니까 연계 차단의 원칙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막 만들 때요. 서로 양쪽의 연계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게. 아니 그래서 전단지를 옥상에 올라가서 왜 뿌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사람이 저를 김대중한테 안내한 사람이 5.18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저한테 그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좀 만나자 갔더만은 삐라를 갖고 왔더라고. 삐라를 가져왔어? 그 삐라에 보니까 이제 뭐 가슴을 자르는다 뭐 그다음에 그 뱃속을 뭐 예를 들어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상도의 군인들이 그렇죠. 전라도에 와서 애기의 배를 갈랐어. 아니,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어. 처녀의 젖가슴 잘랐다. 이거는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 있잖아. 예. 저 러시아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돼 있었고. 그렇죠. 이거 공산당은 맨날 그거 가지고 합니다. 시체팔이하고.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애 배를 가른다고. 그래서 오늘은 내 애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애기 잡아먹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원체 기근이 드니까 서로가 하나씩 자식을 교대로 잡아먹는다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야 돼. 그래 인간이란 게요 얼마나 악하냐 하면 자기 자식들을 서로 바꿔서 잡아먹는 거야. 인간이라고.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어쨌든 이제 그 거짓말이었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건을 날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삐라 내용이 뭐야?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그 광주에 경상도 그 진압군이 와서 공수부대가 와서 대낮에 그러니까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처녀의 앞가슴을 잘라내는 살인적 만행을 저지른다라는 삐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삐라가 목사님 지금 같으면 다 옛날에는 이게 등사로 긁었거든요. 등사로 믿었지. 그러니까 등사로. 사실은 만약에 광주에서 터지자마자 그 삐라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한테 있다는 얘기는 저한테 준다는 얘기는 사전에 제작된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 사전에 제작된 근데 그 삐라가 믿어졌어? 그때? 아니 뭐 완전히 그 뚜껑이 열렸죠. 아니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황교안 장군님. 이동호 교수가 좀 단순합니다. 정말 분위기 안 좋네 또. 장군님. 진짜로 경상도 군인들만 광주사 때 진입하러 왔어요? 군에서 조직을 할 때 특히 병사들. 아니 근데 이거 공수부대가 갔잖아요. 예. 공수부대가 다 저 경상도
공수부대만 골라서 갔어요? 아니 그렇게 그 군이 조직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저 80년 그 4월 달에 OSC를 마치고 네. 제가 그저 살던 게 그때 이제 결혼해서 바로 갔기 때문에 네. 신혼생활한 게 그저 화정동 네, 하정동. 그 시민군하고 여 경험군하고 네. 딱 경계선입니다. 아하. 거기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아하. 만약에 일찍 안 갔으면 네. 거기서 저도 엄청난 그 곤란을 겪었을 건데 네. 딱 빠져나왔기 때문에 야 아찔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공수부대 가서 제가 저 우리 여단의 중사 상사들 다 모아놓고 네. 또 개별적으로 네.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투입됐느냐 아. 어떻게 됐느냐 네. 왜냐하면은 13여단 같은 경우가 네. 1여단이 제일 먼저 창설됐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창설된 게 13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설됐던 창설 멤버들이 네. 각 여단에서 이렇게 창설 요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투입됐던 그 부대에 있었던 부사관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병사들은 우리 장교와 간부들은 이렇게 저 뭡니까 지휘관이 부를 수 있습니다. 너 이리로 와. 예. 그런 그 병사들은 그 당시만 해도 네. 전부 이렇게 저 본인이 추첨을 합니다. 아. 그것도 전산 추천 못 믿는다고 네. 본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타가면 차례로 해가지고 제가 사단장 할 때 이 둘째 놈이 병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사단장실에서 그는 이제 추천하는 걸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처음에 와서 아이고 그러니까 얘는 카츠사를 가기로 했는데 미국 가 있어 공부하다가 왔으니까 그렇지.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구만 뭐. 그러고 있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뭐 밖에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이놈들이 들어가지고 됐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다시 이제 추가 추첨할 때 몇 명이 되는데 거기 이제 딱 둘째 아들이 그만큼 병사들은 추첨을 합니다. 추첨으로. 그러니까 경상도 저 병이 준대 경상도 저 부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군사 비밀이지만은 그 될 수 있으면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공수부대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3개입니다. 지금도? 예. 이 13개가 북한에 13경 공수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렇죠. 그 13공수는 지금 저기 정평에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6년 6개월 동안 참모하고 대대장하고 작전 참모하고 빠져나갔고 물공수가 가서 그다음에 고생했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그래서 그게 믿어졌냐고 비라가 그걸 믿어졌냐고 아니, 믿었으니까 목사님 그 목숨 걸고 그 미화당 백화점 위에 올라가서 그 뿌리고 그 도망쳐 내려왔죠 목사님. 단순하다니까요. 진짜로 이 빨갱이네 진짜로 완전히 진짜 지금 완전 전향했어 솔직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주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이거 저기 누구야? 마누라 유검주한테 물어보면 돼. 유검주한테 물어보면 진짜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에 혼자서 저 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 뭡니까 무전 단계까지 못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동식이가 조영만 만나고 나는 지금 이 김동식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만약 했으면 억울했겠죠. 아니 김동식 박사님한테 왜 그 체포가 안 되냐면은 미행이 안 되냐면 이동호는 스스로 잘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잘하니까. 스스로 잘했죠. 스스로 잘하니까 뭐 포섭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숨어서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숨어서 해서 그렇습니다. 숨어서 북한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름이 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수사하는 경찰들도요. 자기들끼리 또 공적 욕심이 있어서 이쪽 정보를 이쪽이 서로 공유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다 공유하면 저희들이 실체를 알 텐데 잘 몰라요. 그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내 할아버지가 책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출발을 해주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어디로 나오냐에 따라서 침투 지역에 따라서 해주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남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서해 쪽은 그렇습니다. 서해나 남해 쪽은 그리고 저쪽 동해로 나오는 친구들은 걔네들은 원산이나 저 청진에서 출발합니다. 멀리서 출발하네. 예. 그 일본에 가는 애들도 이제 원산이나 청진에서 출발해서 가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해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 이 할아버지 내 책을 만들어 놨는데 송현동 있잖아요. 예. 송현동으로 이제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거죠.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1차 침투는 실패했다 그래요. 아, 예. 1차 침투는 왜냐하면 파도가 하도 높고 해가지고 예. 날라주는 조 있잖아요. 예. 그 날라주는 안내조. 안내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 다시 기과를 했다 그래요. 기과하고 두 번째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송현동으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네. 송현동으로 들어왔는데 북한도 내가 보니까 교육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 김동식 선생님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요, 남조선은 한국보다가 북한보다가 예를 들어서 막 50배 더 잘 산다. 이걸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한테는 그 교육을 못 받은 거야. 못 받고 송현동으로 이제 와 보니까 딱 와서 이제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여간방에서. 우리나라 경찰들도 참 개떡이야. 여간방에 검문을 하면은 간첩을 잡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송현동으로 와서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오려고 그 원래 입고 온 옷을 예. 땅에다 파묻고 예. 시장에 가서 예. 한국 옷을 샀다는 거야. 이거는 예. 김동선 선생님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걸 사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서울에 버스를 탔는데 세상에 그 여자애들이 미니 스커트를 입고 빼딱구두를 신고 그냥 막 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북한 내가 북한한테 속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약속을 얻은 게 뭐냐면은 절대로 부모를 만나지 말아라. 예. 엄마를 만나지 말아라.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사람이 송현동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엄마 생각이 이제 나는 거야. 이 사람을 파송한 사람은 홍명이 있잖아요. 홍명이 보수상. 예. 그 사람이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직급을 부수상이면 최고의 직급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임꺽정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 할아버지가 옆방으로 부르더니 특별 임무를 부여하라. 특별 임무를. 첫째, 너는 그 북한의 국회를 뭐라 그래요?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 너는 전라북도의 도당위원장이 되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 지령을 두 가지를 받고 이제 난파를 했는데 그런데 막 송현동에서 딱 오자마자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낮에 일하러 가는 뒷꼭지만 보고 3번이나 돌아왔어. 예. 이 할아버지가 3번이나 돌아왔는데 결국은 저녁에 엄마를 다시 이제 만나려고 이제 갔더니 엄마 집에 불이 꺼졌다라는 거야. 4번째 이제 갔더니 엄마 집에 불이 꺼져가지고 그 엄마가 어디 갔나 해서
작은 아버지 집을 갔다는 거야. 갔더니 작은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문안을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친엄마가 예. 병문안을 갔는데 그 그림자로 그다음에 바깥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자기 친엄마를 만나려고 들어갔다고. 들어갔더니 이 엄마가 뒤로 요절을 해버렸어.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북한에 가서 야. 그래 기절했다는 기절. 예. 기절하고 이제 막 물을 끓여 먹이고 해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왔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가지고 온 총으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너는 북한으로 가라. 안 그러면 내가 신고하겠다. 예. 저기 경찰서에. 경찰서에 예.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요 보통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니야. 예. 예.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내가 살아서 북한으로 다시 가야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만약에 내가 자수를 하면 어머니도 처벌받고 나도 처벌받으니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엄마를 이제 만나고 나니까 막 계속 눈물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주에 와가지고 결국은 자수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수했는데 이 할아버지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전에 얘기가 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기의 그 외갓집에서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외갓집에서 살았는데 외갓집의 친아들은 전라도 그 전주에 있는 북중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보내주고 자기는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야.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포섭이 됐냐면은 와세다 대학을 나온 그 빨갱이한테 그 포섭이 됐는데 이제 그 공부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야, 너 그렇게 공부하기 원하냐? 그러면서 빨간 책을 있잖아요. 예. 볼셰비키 혁명 책을 주면서 이거는 절대로 저녁에 촛불 켜놓고 봐야 되고 낮에 보면 안 되고 누구에도 보여주면 안 되고 요거를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장독 있잖아요. 예. 장독 안에다가 감춰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와세다 대학 나온 동네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한테 포섭이 됐어. 이 사람이 포섭이 됐는데 6.25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완장을 채워준 거야. 완장은 제일 밑바닥 사람한테 채우는 거 아니야. 6.25 그렇죠. 예.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동네 어른들을요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그 뾰족한 거 있잖아요. 죽창 이걸 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동네 어른들 지주들 있잖아요. 예.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을 찔러 죽인 거야. 이 할아버지가. 찔러 죽였는데 이게 이제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밀려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되니까 이 친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절대로 한국에서 못 산다. 동네 어른들을 찔러 죽었으니까 너는 저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올라가라고 친엄마가 이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충청도 영동을 거쳐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설악산을 넘어가지고 저 인민군을 어디서 만나냐? 한경도에서 만났대. 한경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제일 높은 직분이 이제 우체국장을 했는데 우체국장을 하다가 어느 날 김동일 선생님이
간 학교 있잖아요. 예. 그 학교 이름이 처음에는 저 김정일 아니 그때 군사대학이- 옛날에는 그냥 순환정치학교, 순환 뭐 정치대학 이렇게도 불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계속 이제 바뀌어져 왔습니다. 아, 뭐 695 정치학교라고도 하고, 오, 예, 그리고 순환정치대학, 그 다음에 노동당 정치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름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근데요, 참 북한이 왜 악랄하냐면 할아버지를 간첩학교로 딱 이제 네. 납치해 가면서 그 가족 있잖아요. 네. 부인하고 북한 가서 결혼해서 애를 7명 낳았거든. 예. 자식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강제로 원래 그렇게 해요. 북한은 통보를 자식들한테는 그- 안 하죠. 아버지한테도 안 해요. 우리 김노수 선생님 저기 난파될 때도 아버지한테도 저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해요. 여기 난파될 때요? 예. 임무 수행을 잘하고 와라. 뭐 아버지가 난파될 때는 네. 제가 이제 2번 난파가 됐는데, 그렇지. 저희 때는 뭐 그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부모님을 면회시켜요. 면회를 아. 한 달 전쯤에 합니다. 여기 나오기 직전에 한 달 전쯤에 그렇구나. 하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나 남조선에 갑니다, 이거 말을 못 합니다. 아, 그 말을 못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아. 아마 저희 부모님은 아. 첫 번째는 아. 모르고 와서 만나고 아. 갔을 거고, 아. 면회를 하고, 아. 아마 두 번째 면회 왔을 때는 아, 우리 아들이 또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는 몰랐겠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아,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면회를 시키기는 하는데, 뭐 내가 갑니다, 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네. 이미 감은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일 군사대학을 다니면 그 간첩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가 보다 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군사대학을 다닌다는 것도 부모님이 알았어요. 부모님 몰랐죠. 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고 갔으니까요. 세상에 이게- 참난. 이게 그냥 노동당에서 너를 갖다가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도 처음에 갈 때는 김 부자 경호하는 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남이라고 그러면 네. 저부터라도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아.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오. 아마 거기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오. 대남이라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아니까 음. 누가 그 바보처럼 위험한 데를 가겠어요. 근데 먼저 번 방송에서 네. 저 평양에서 높은 아버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서 저 예. 다 빼버린다며요. 그 맞아요. 빼버립니다. 예. 북한도 돈이 왕이네. 거기는 이제 권력이 왕인 거죠. 권력이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 그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부 부처의 국장급, 실국장급 이상이면 자기 아들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 예.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위에는 다 썩었고. 근데 남조선에서도요. 6.25 전쟁 일어날 때 예. 저 군대 입대 안 시키려고 돈 먹이면요 다 빼버렸다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북조선이 한국이나 예,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모님도 노동당 간부였는데 좀 밑바닥에 간부니까 아, 그 권력에 힘이 없는 거죠. 권력 힘이 없어. 야.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예. 저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60년대 같은, 아마 70년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남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예. 월북한 사람들을 공작원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부모님을 찾아가면 아무래도 이 정 때문에 이 혈연 때문에 어쩌지 못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면 이제 약해지니까 마음이. 근데 김정일 군사대학에 들어갈 때가 네. 몇 학년 때 있었어요? 아니 고등학교를 저는 졸업을 못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노동당이 세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종합대학이나 이런 데는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봐가지고 가는데 노동당에서는 아예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그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딱 찍어서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졸업하기 전에 저를 갖다가 거의 뭐 이렇게 낙구채듯이 그냥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동당 평양에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좋은 줄 알고 정말 시한 줄 알고 세상에 그렇게 하고 좋아서 갔는데 이야 맨 마지막에 가니까 뭐 남조선 혁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환장하는 거죠. 근데 저 북한에서도 저 제식 훈련해요. 예. 제식 훈련을 남조선하고 똑같이 해요. 북한 가양자 우양우 뭐 열중시엇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건 구령이 다릅니다. 구령이 달라. 예. 그럼 북한식으로 한번 해봐요. 뭐라 그래요? 좌양자는 좌로 돌아, 좌로 돌아. 네, 우로 돌아, 우로 돌아. 그다음에 뒤로 돌아. 뒤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갓. 앞으로 가. 예. 이야.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그러니까 네. 1학년 들어가기 전에 2개월 동안 신병훈련을 하는데 네. 신병훈련 때는 북한군에서 하는 거 똑같이 신병훈련을 받았어요. 제식훈련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네. 국군훈련을 했거든요. 네. 국군훈련은 여기처럼 또 해요. 어허. 저는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거 양쪽에 이걸 다 네. 뭐 물론 완벽하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군인도 아닌데 신병훈련에서는 북한 군인이 하는 거 그대로 제식훈련, 청검술 다 교육 훈련 받고 총검술도 해요? 예 합니다. 그때는 다 했습니다. 총검술도 남조선식으로 찔러 뒤로 돌아 뭐 그렇게 해요? 그런 거 다 하죠. 아, 예, 거기는 대신에 이제 북한은 AK 소총을 갖고 하고. AK 소총 가져가고. 근데 저희가 국군훈련 할 때는 네. 북한의 AK 소총이 몇 정이 안 돼요.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뭐 소련한테 많이 받았을 텐데. 아니 AK 소총 말고 M16 소총이 얼마 안 돼요. M16이. 예. 그래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100명 정도, 90명이 그때 저희 동기가 한 90명 정도 됐는데 걔네들이 똑같이 국군 훈련을 받았어요. 90명이. 그러니까 3개 소대가 왔는데 이제 M16 소총이 없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AK 소총에서 그 탄창 뽑아버리고 아하. 그냥 그것만 갖고 빈총 갖고 그리고 세상에. 제식 훈련을 했습니다. 자, 청검술. 황준현 장군님. 네. 내가 황준현 장군이 별이 3개인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제식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제식 훈련을. 제식훈련은 네. 우선 제식훈련 자체가 네. 그 신병들한테는 네. 민간인의 때를 벗기고 네. 군인으로 만드는 가장 첫 발걸음입니다. 네. 그리고 제식훈련의 내가 볼 때 그거는 30점밖에 안 되고. 제식훈련의 주 목적은 네. 기강을 잡는 겁니다. 아, 기간 그 제식훈- 50점. 이제 50점 됐어. 이제 50점. 그다음에요? 제식훈련을 통해서 네. 제식훈련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군인으로서의 네. 필요한 그 자세, 네. 정신을 거하지만은 제식훈련한 것이 더 강한 특징이 있는 것은 네. 이 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칼같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칼군무. 어. 저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네. 이번에도 저 전성절 뭐 이런 거 열병식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음. 이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이완됩니다. 그런데 미군들도 이런 제식 동작 안 나오거든요. 안 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정도입니다. 우리 어장대는 저놈들 저 열병식 할 때 그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병사들은 본래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넣을 수는 없지만 네. 가장 군인다운 자세, 군인다운 정신, 단결, 네. 부대 단결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식훈련은 군에서 가장 중요한 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8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명령에 따라 죽고 명령에 따라 저 살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해서 혼을 딱 빼버리려고 인간의 혼을 자기 판단력을 빼버리고
그게 이제 그게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네. 탈바꿈 시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계엄령 할 때 네. 제가 참 우라통이 터지고 간 것은 네. 그 새끼들 재수훈련 제대로 안 받아서 이 새끼들 말이야. 이 개자식들. 안 받은 게 아니라 자식들 그 사이에 변한 거죠. 이 개새끼들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셔도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군인들도 네. 특히 간부들, 네. 간부들은 군복을 벗어도 전역입니다. 전역은 네. 유사시에 다시 또 현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역입니다. 네. 그런데 장군들만큼은 선택합니다. 네. 퇴역할래? 퇴역은 아예 국가에서 불러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네. 저 고문단으로 다시 입대를 해야 돼요? 저는 퇴역을 안 하고 네. 이제 전역을 한 건데 그렇지요. 그래도 안 부릅니다. 왜냐? 안 불러. 목사님,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군이 가장 빠르게 모든 그 변화가 있는 데입니다. 네. 저는 국방장관도 네. 즉각 오늘 임명되면 오늘 바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은 네. 전역하고 바로 또는 전역하고 1, 2년 내에 네. 사람이 해야지. 네. 저처럼 지금 저는 뭐 15년 아닙니까? 네. 가면은 네. 제가 있을 때에 2010년 이전에 군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무기 체계도 다 다르고, 예. 다 다르고. 그럼 이제 그래도 저 장로님은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해 주러라도 가야 돼. 스스로 기도해 주러라도. 공격 앞으로 하기 직전에 야 너희들 잘 싸우고 와라. 그래도 이렇게. 군목 출신들이 있으니까.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차피 총력전입니다. 네. 총력전이기 때문에 네. 저 일어나면은 어. 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총 잡아야 됩니다. 뭐. 자, 요거 이제 중간 해설 이제 조나단 목사님이 아까 먼저 보내준 거 한번 내봐요. 이동호 교수님. 예.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게 뭐야 이거? 국민님 이재명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 소추 고발할 것. 이게 뭐냐면은 네. 국감장에서 네. 조원철 지금 법제처장. 네. 그 이 친구는 지금 저 뭡니까 이재명이 변호사에 했던 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받고 있는 그 혐의가 네. 전부 무죄라고 진짜 자기는 확신한다 그러는 거야. 야, 이 개자식아. 그러니까 이거 한데 국힘이 또 한 발 늦었습니다. 아. 목사님 서민 대책위가 네. 하고 나자 그날 바로 고발해가지고 네. 오늘 조선일보에 네. 다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저 용인술이라고도 할 수 없죠. 야, 아깝죠. 이렇게 하는 게 법제처장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저런 놈들을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욕먹는 겁니다. 그 아까 조나단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보내준 거, 두 번째 보내준 거, 요겁니다. 요거. 예. 트럼프 김정은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예. 요게 이제 그 이야.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예. 비행기에 타면서 거기서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이번에 기회에서 만나면 좋을 것이다. 이제 운을 던졌는데 네. 그걸 보고 지금 김정은이가 저 말을 듣고 난 뒤에 네. 그 최선희 예. 외무상하고 외무상.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그 두 사람을 저기로 보내버렸습니다. 푸틴한테 러시아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쉽게 얘기하면은 안 만난다 이 말이구나.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이제 푸틴하고 그다음에 저 시진핑하고 해가지고 네. 이번에 양국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얻을 게 없다는 그런 거죠. 예. 근데 휴전선을 다 비워놓으라 그랬어. 벌써 뭐 북한 쪽에 뭐 청소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뉴스가요. 판문점에. 판문점에 네, 북한 지역을 북한 지역을 네, 북한 애들이 나와서 대청소를 했다고. 청소를 했다고? 그럼 만날 가능성이 있겠는데. 예, 모릅니다. 이거 이것은 이 관계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트럼프가 발언 중에 예. 북한을 이제 그동안
그 보유국을 핵 인정했죠.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 보유 세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김동 선생님은 내려온 뒤에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으니까 대충 통밥으로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전 통박도 어떻게 제가 뭐 통박을 쳐시는 건 목사님 아니고. 그건 저한테 묻으셔. 아 그래요. 장군님이 잘 그러면 최소한 네, 핵탄두.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미스레 넣든지 네, 탄두가 핵이면 되는데 네. 핵탄두가 네,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한 것은 네. 최소한 30개는 넘고 아, 최대한 50개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미슬로 쏘는 것은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핵무기를 장착하면은 바로 우리는 압니다. 알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약간 잠수함은 엄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지금 관심이 자기 본토를 직접 겨냥할 단계에 오면은 네. 가만 안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워낙 단거리니까 이번에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서 경주한테 딱 맞게. 경주를 또 에이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네. 이 중요한 시기에 네. 그 초음속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야 하고 경고를 하고 우리한테 얼라트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여기까지 잘 참았네. 이런 약간 말 한마디가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재명이는 빨갱이야.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 자식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더군다나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변칙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미사일 방어체 킬체인 체제가 사실상 방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그것도 생명을 경주하고 똑같은 거리에다가. 그렇죠. 거기다 똑같은 거리에 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지금 방어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에 경고하고 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이 많이 참았다고 하는 거 북한 편에서 한 얘기가 아니 문재인 간첩도 뭐라 하냐면 심히 유감이다. 미사일 쏠 때마다 그렇죠.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이재명 이 자식은 말이야 무슨 많이 참았다 이 자식이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생각 없는 친구. 그래서 우리가 마치 헌법 같은 말을 계속 내가 되풀이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단 말이야. 원래 고려 연방제는 61년도에 김일성이가 선포한 거란 말이야. 그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고려 연방제가 유사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방제를 3대 좌파 대통령들이 가서 서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때는 우리 김노기 선생님은 한국에 있었죠. 예. 그러면 그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고려연방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고려연방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60년대에 한 번 나왔고 60년대에는 이제 정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고려연방제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그 연방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80년에 김일성이 다시 그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완전한 통일로 가는 어떤 그 과정 단계로서의 어떤 그 통일 방안이 아니고 이거는 완벽한 통일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때는 80년이니까 냉전이 그때 심화될 때고 그때 이 소련이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그때 결국은 화해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연방제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말장난하는데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은 네. 그냥 그 당시에 그때 그 DJ 올라가서 네. 서명할 때 북한이 만들어낸 그 말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다 고려 연방제가 맞습니다. 근데 고려 연방제의 조건이 뭐냐면 보안법을 철폐하라. 미군 주한미군 나가라. 예. 이거는 다시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아 당연하죠. 아이고 참 난 세상에 말이야.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거 얘기하면 사인을 안 할 테니까. 네.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낮은 단계 연방제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이 하고 예, 3번 만났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한번 만났고 예, 베트남에서 한번 만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 예. 휴전선 판문점. 예, 거기서 또 한번 만났단 말이에요. 3번 만났는데 그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 5분 안에 결렬됐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핵무기가 이제 몇 개 있냐.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딱 지도를 내놓으면서 트럼프가 원래 장사꾼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딱 지도를 내면서 여기가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 김정은이가 얼굴이 새카마가지고 그래서 난 너하고 대화하기 싫다서 5분 안에 결렬됐다고요. 베트남에서.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은 저 핵무기가 어디 있다는 것도 황성 장군님 예. 지금도 정찰 위성을 통해서 핵무기가 어디 배치된 거 이동식으로 또 하는 거 그것도 알까 모를까요? 미국이. 알죠. 알고 예. 다 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 표적화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최신 무기 이제 뭐 지금 드론까지도 나오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파 네. 이런 무기로 점점 진화되지만은 거기에 더 핵심은 뭐냐면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귀가 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핵무기조차도 미스를 쏠려면은 그냥 그게 잡힙니다. 딱 저 하는 순간에 지금은 우리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갖고 있는 그 한은 우리가 24시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놈들 지금 저 자꾸 한미일 공조를 파괴하고 이재명 정권이 하면은 우리가 이 눈과 귀가 쫙 어두워지는 겁니다. 네. 우리 자체 무기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지금 군산에 무인기 부대를 예. 아예 상설 배치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좀 보고 드리려면 좀 네. 복잡한데 네. 미국은 네. 뭐 사실은 또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자기들 국익에 맞고 자기들 그 전략적인 그 전략이란 것은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쉽게 하면은 대만,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에 대한 대비에 따라서 미군이 전체적인 전 세계 육해 공군 해병대를 운영하는 개념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 따라서 가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우리 이제까지 잘 되고 있는 걸 왜 허드립니까? 이거 저한테 이러는 건데. 근데 이재명이가 제1정책 대통령 되자마자 제1정책이 뭐냐 그 뭐라 그랬지? 제1정책이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통제. 전작권 전작권 해수 예, 전작권 해수 저 김동현 선생님 예. 전작권이라고 알아요? 예, 알고 전시 있습니다. 작동권 전시 작전 통제권. 통제권 예. 이 전시 작동 통제권을 한국이 갖겠다. 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저 대한민국끼리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전작권을 회수해 버렸으니까. 북한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 단계가 있거든요. 미군이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작권부터 한국군이 가져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되고 하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25가 일어났을 때 네. 우리나라 군대들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전작권하고 평시 전사권 두 개 다를 아예 미군이 지휘를 해달라 메가드 장군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예. 넘겼는데 김영삼 때인가 누군가 하도 까글거려가지고 노무현 때 평시에는 아니 그 전에 네,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 네.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김영삼이 그것도 멍청한 놈이야. 이 자식이 전작권, 말이야.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겁니다. 네. 전시작전 통제권은 1978년도 저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네. 당연히 미국이 갖고 있었죠. 왜? 목사님이 이제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저 육군 지상군 위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공군에서 거의 80% 끝납니다. 아, 그런데 이 공군은 네. 우리가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규정도 떨어지고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해야 되고 미국이 그 나토 같은 네. 예? 그 서방 20개국이 넘는 그 중에서도 미국 저 사성 장군이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전혀 안 듭니다. 안 달기 김동 때문에. 선생님, 예. 그 연평해전 일어날 때는 북한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예. 근데 연평해전은 그건 누가 이겼다고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연평해전, 서해교전 다 뭐 한국이 이긴 거죠.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그렇죠. 근데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연평해전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해군들은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함상 위에. 예. 북한은요 다 위에서 그렇죠. 하니까 걔들이 많이 죽은 거야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국군 기무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아. 있으면서 그거 다 분석도 하고 이제 화면도 보곤 했는데 북한은 뭐 제가 그 현역 군인으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현역 군사 장비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북한은 아무리 그 군사력에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아까 우리 황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한국은 미국이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군사 지원을 해주고 경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경제력을 온전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혼자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력이 없어요. 음. 그런데다가 뭐 북한이 경제도 한심하지 하니까 군사력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95년까지 그러니까 95년 여기 2차로 침투하기 전에 네. 노동당 간부를 했습니다. 어. 밖에 나가서 노동당 간부를 하는데 그 북한이 이제 그 뭡니까 자기 그 군사 무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갱도를 파가지고 아, 산에다가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장비들을 다 숨겨 놓으려고 그렇죠. 굴을 파는데 네. 그걸 제가 나가서 실제 보니까요 아, 뭐를 파냐면 아, 햄모하고 정대를 갖고 파요.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그, 뭐 얼마나 그 효율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막 너무 한심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북한이 경제난이 시작이 됐을 때인데 그때는 훈련도 제대로 못했고 네. 저희도 훈련을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얘기가 그때 뭐 군 그 고위 간부들한테 다 들은 얘기인데 네. 그 군용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네. 기름을 뽑아 쓰고 그 밑에다가 물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기름인데 어허, 기름은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 그 정도로 북한의 그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걔네들이 무력 시위하고 10명씩 하는데 그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때는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쟤네들 굴러다니는 트럭이나 굴러다니는 발사대나 이거는 그 무력 시위에 나온 게 다일지도 모른다.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또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뭐 그 뭡니까 그 중국에서 미사일 발사대 그 차량도 들여오는 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북한이 그 경제 그러니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한국군에 비해서는 뭐 이거는 비교할 상대도 아니고 특히 한미 연합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연평해전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게 그 얼마나 정신력이 뛰어나냐면 휴가를 받아서 가다가 다시 연평해전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로 그 백령도인가? 백령대. 그 자리로 바로 복귀를 했어요. 그때 연평도 포격했을 때 해병대. 그렇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스스로 아니 거기 가서 포 맞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자진 입대를 하는 거야. 아마 북한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북한 같은 왜냐하면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잘은 몰랐는데 그 북한은 나라의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뭐 부모님을 지킨다고 그러면 그건 뭐 그렇지 말이 되는데 그 외에는 부모님은 뭐 자기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부모님은 도망가도 되고 근데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지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고 지킬 게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이동호 또 어디 가서 오줌 싸러 갔나? 어디 갔다 와서 또 빵 사 먹고 와서 또 빵 사 먹고 온 거에 또 어디 방송 오래 해가지고 커피를 마셨더만. 정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 없이 전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황교안 장군님 주한미군 철수하고 난 뒤에 전쟁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해도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하는데 북한이 핵을 쏘는 순간에 지금 우리 그 한미 간의 그 협력 체제로 북한은 완전히 파멸됩니다. 자, 그래서 핵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이 우리 저 김동식 박사님하고 저 방송하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 벌써 2시간이나 지났어. 기본적으로 거의 2시간이더라고요. 김동식 박사만 오면. 아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 이동호 교수님. 가만히 있어. 내가 조금 전에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깜짝 잊어먹었는데 하고 뭐지? 이동호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이제 총정리 이게 기억났어요. 뭐냐면은 김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유튜브는 전부 다 고발됐어요. 아 그래요? 신의 한수도 고발되고 고성국도 고발되고 이봉규도 고발되고 다 고발됐단 말이야. 김현지만 말하면 왜 다 고발하는 거야? 그 이유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조놈이니까. 조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지가 실제로 북한과 연결돼 있고 이석기와 연결된 통로라면 이재명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체가 탄로나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변호사 이후에 성남 지역에서 한 활동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동안은 이재명은 그냥 자신의 정치적 야익을 위해서 주사파와 손잡았나 해보니까 했는데 요즘 그 이재명이 특히 그 여수 순천 발언들을 보니까 이재명 본인이 주사파 본체예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아마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가장 드러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주사파와 북한과 연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그 고리이기 때문에 차단했고 또 하나는 김현지가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사업도 김현지가 같이 벌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현지가 시민단체 명목으로 대장동 해도 된다는 그 의견서도 올렸고 그리고 그 대장동에 살고 있잖아요. 김현지 정지상 다. 그러면은 북한과 그다음에 정치자가 모든 고리를 다 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김현지는 아마 끝까지 숨길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1억을 걸어놨잖아요. 예. 예? 1억을 벌써 두 달 다 두 달은 됐거든요. 아니고요. 한 달쯤 됐습니다. 예. 한 달? 예. 아니 김현지가 태어난 동네, 그 다음에 부모, 초등학교, 중학교, 예. 고등학교. 근데 이거는 확인해 보니까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 그 시민단체 중에 예. 극렬한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경신여고요? 경신여고. 그 가짜라는 거야. 어. 가짜고. 그런데 그 김동희 선생님, 예. 그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국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와요. 그렇죠. 아, 살아있는 실존 인물의 음. 신원 정보를 북한에서 빼다가 똑같이 그러니까 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도용이라고 하는 건 도둑질해서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도 그렇게 했는데 공작원들이 여기에 남한에 침투하면 옛날 한 90년대 초반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 석자 얘기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얘기를 하면 다 주민등록 등초번호를 떼줬어요. 그냥. 헤헤, 그때는. 참나 정말. 지금은 뭐 신분증도 보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이 그 한국 사람들 주민등록 등초번호를 발급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에 아니면 이만큼 될 거예요. 근데 원래 별명은 그 유시민이를 촉새라 그랬거든. 유시민을 촉새. 예? 입을 하도 싸게 놀아가지고. 근데 요즘 촉새는요 박지원이라 그러더라고. 박지원이가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아이 김현지 너는 아는 게 많으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설명해. 근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박지원의 발언 때문에. 박지원의 발언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시간이 원체 이제 지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박지원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의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그 김현지가 쓰는 말이 최소한 연변, 그 다음에 평양의 말을 뒤에 말을 평양의 말을 쓴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나는 의심하기를 사실 23살 때 저 시민의 그 성남 시민에 등장했잖아요. 예. 23살 때. 98년도요. 그리고 또 이것 좀 빠뜨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간첩학교 있잖아. 그 황인호가 만든. 예, 황인욱이 만든. 황인욱이 만든 간첩학교. 메트로폴리탄 그렇지. 예, 대학교. 그건 간첩학교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간첩이 만든 대학입니다. 간첩이 만든 예. 대학. 그러니까 뭐 간첩학교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를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가? 같은 간첩이니까, 같은 주사파니까. 그리고 황인욱은 상당히 굉장히 주사파 중에서도 그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당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첩이 만든 거니까 그 밑에 이제 배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김동훈 선생님, 예. 황인호를 북한으로 데려갔죠.
데리고 갔죠. 데려갔어요. 예. 황인호는 황인욱의 형입니다. 친형.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황인호를 북한에 데려가서 네. 간첩 교육 당연히 했겠죠. 예,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황인호가 왜 잡혔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잡히게 된 저 우리 저 김동수 선생님 신고한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때 좀 북한에서 저도 황인호가 그때 당시에 왜 잡혔는지는 몰랐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 평양에서 제가 그때 노동신문을 보는데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북한은 하도 뭐 그런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렇지. 그냥 그날도 그 신문을 보면서도 네. 아 이거 또 뭐 그냥 해보는 소리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허허. 그래서 그 아는 당시에 사람이 누구예요? 황인호. 황인호가. 황인호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손병선이라고. 아, 그 두 사람을 저희가 포섭을 해서 각각 간첩망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갔는데 갔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잡힌 거예요. 다 잡힌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담당하는 공작관을 불렀죠. 아. 오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화로는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조장이 같이 있었는데 네. 조장하고 저하고 이제 막 공격을 했어요. 왜 잡혔냐? 왜 잡힌지 모르더라고요. 아, 결국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미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관련 첩보가 또 입수가 되니까 완벽하게 이제 첩보를 입수하고 미행을 해서 잡은 겁니다. 황인호하고 황인욱하고 네. 형제간 간첩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간첩이 틀림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황인욱이가 네. 결국은 저 잡혀가지고요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보안법으로. 자기 형하고 같이 잡혀가지고 원래 무기징역 받았었어요. 무기징역. 그러다가 아. 그 뭡니까 그 정부 때 DJ 김대중 정부 때 감형했고 특별 사면했어요. 그래 김대중이 간첩이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면을 김대중 때 사면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 형제간이 간첩인 게 틀림이 없는데 그 간첩 학교에 김현지가 등록을 했으면 그거는 저 김현지도 간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첩 학교에 왜 등록을 하냐 말이야 거기에. 에? 그 간첩 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거? 메트로폴리탄 대학입니다. 이름도 어려워. 그거 완전히 이상하게. 그 황인욱이가 살고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석방돼 가지고 2000년도에 만든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를 내가 왜 간첩으로 의심하냐면은 광주 교도소에 있는 사상범 전부 다 그 자수서를만 쓰면 석방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걸 전부 북한로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김대중은 간첩인 거야. 간첩이고 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완전히요 지금도 간첩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태어난 것도 환경도인데도 거짓말로 거제도에 태어났다고 그러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궁금한 거 여러분에게 또 다 이제 물어볼 텐데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2시간이 지나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김동선님 예. 나한테 걸리면 고생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김동식 선생님도 지금 그 유튜브를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김동식 선생님 유튜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에 많이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시고 한 달에 10,000원씩 등록도 해 주시고 위로 올려 주시고 김동식 TV입니다. 김동식 TV인데 이게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구나.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율 구독료도 나와 있으니까 신한은행 140-015 그다음에 249702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어렵지만은 경제가 어렵지만은 10,000원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황윤 장모님. 네.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광화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도
경제가 이재명 들어와서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헌금이요, 주일날 연합 예배 헌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왔다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기도회 통해서요. 기도회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영상 훈련을 기도를 자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래 재정이 벌써 저 주일날 연합 예배 한 달에 12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12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번 주에 정상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마 기도회 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강원 성도들이 이게 나라가 이게 위험해졌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님이 이승만의 구호를 선창해 주시고, 가만히 있어.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철야기도 또 하자고 그러네요. 또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될지. 근데 이게 날이 이번 주에는 영하로 내려간다며요. 네. 내일은 더 춥답니다. 내일은 더 추워. 예. 그러면 영상으로 또 올라갈 때 봐가면서 기도회를 한번 하든지. 근데 기도회 많이 모였어.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 예. 첫날보다 둘째 날은 네. 또 더 많이 모이고 말이야. 그 광장을 확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일날 연합예배 비가 오는데도 그 영상 한번 띄워봐요. 비가 오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사상하고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누가 강제로 오라 그랬냐고. 우리 주일날 연합예배 우산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북한은 자율적으로 오라 그러면 한 놈도 안 올 거야 아마. 한 놈도 안 나. 정말입니다. 그건 뭐 정말? 제가 그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놈도 안 나옵니다. 우리 김동 선생님, 예. 저 보세요. 우산 쓰고 우비 입고 예. 주일날 연합예배 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설교를 내가 2시간 했거든. 2시간. 예. 2시간 하는데 저 끝이 저기 남대문까지 뻗어버렸어. 남대문까지.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위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오라 그러냐고. 여기 안 오면 뭐 벌금 때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인다 이 말이야.